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장기현님 의원님 물어본 것에 연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병희 원장님 그리고 서창수 원장님 기억해 보세요. 그 한정집에 모였다는 게 지난해 8월입니다. 8월달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오병희 원장이 모이셨고 서울대 병원에 방 교수 있었고 그리고 서창수 원장이 있었고 김영재 원장이 아닌 박채윤 와이트컵 대표 그다음에 그 동생 그리고 그 자리에 완종범 경제수석하고 김진수 복지비서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두 분 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진수 복지비서관이 그 자리에 온 것은 서창석 증인이 말을 여기서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까? 안종범 수석과 김진수 복지비서 그 자리에 왔던 건 맞는데 누가 그 둘을 불렀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서창석 원장님 아니면은 박채윤 YJ컵스 대표 이 둘밖에 없어요. 제가 설명할까요? 예, 한 말씀해 주세요. 당시 이건 방영주 교수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당시 그 오병희 원장께서 아까 저런 이유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영주 교수를 통해서 저에게 안종범 수석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종범 수석하고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서 안 수석에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 팀이 오고 여기는 이 팀이 결국에는 이 시일 관련해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련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겠네요. 결국에는. 지금 그렇죠? 박채윤 대표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처음 온 이후에는. 예. 네. 저 처음에는 PT 자료 좀 보시죠. 예. 네. 자, 김영재 증인 여기서 말한 이 시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5년 8월달에 1차 기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1, 2, 3위 안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차회가 2015년 10월달에 있어서 10월 16일자 그때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인체 조직 고정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성 봉합소 소재 그때 들어갔죠?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조금 전에 말했던 8월달 한정식 모임이 있었고 안종범 정책수석이 당시 정만기 청와대 산하비서관을 통해서 알릴 줄 알아봐라 이렇게 부탁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김영재 증인 네. 전혀 무관합니까? 청와대가 이 실 선정 관련해서? 글쎄 저는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잘 저런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아내인 박채인 대표도 안종범 수석이 이게 관여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아까 그 전년도 해에 제가 안종범 수석님을 그 중동에 그 제안서를 준 거를 만나서 저희 기술하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이나 그런 걸 잘 알고 계셨고 또 수출이나 그런 거에서 아마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결국 2015년도에 산자부에서 했던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1차에는 발사하기 안 되는데 2차에 선정된 게 맞죠? 글쎄 저거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거 물어볼게요. 김장수 측인 아까 말할 때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대통령한테 YTN 보면 상황 파악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취지는 그거 같아요.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로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돌아간 걸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텔레비 보시라고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텔레비 보라고 한 거죠? 그거는 10시에 제가 서면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전화 오셨을 적에 그렇죠. 이 서면 보고 내용을 보셨더라고요. 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려면은 YTN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계속해서 YTN을 봤다면은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 입었다고 하는데 구하기 어렵나요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특파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노센트 화이다, 순수한 화이다, 순수한 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깊이 질문을 하시려는 취지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오병희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김기춘 실장한테 서울대 주치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추천 리스트에 서창석 증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서창석 추천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아까 서창석 증인은 김기춘 실장한테 연락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서창석 증인을 그 주치의로 추천한 다른 사람이라도 추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 있습니까? 뭐 김유진 전임 원장님들로부터 추천을 여러 곳에서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럼 전임 원장이 두 분, 그 전임 원장이 누구죠? 정희원 원장, 그분도 김기춘 실장한테 추천해달라고 받았고 거기도 네, 없었고 네. 또 한 분 누구죠? 한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성상철 그 전임 원장인데 그 전임 원장도 그 전임 추천해달라고. 원장님은 내용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알아요. 그러면 누가 추천한 것 같으세요? 서창석 증인을 주치의로.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임순 증인, 그 정유라 씨하고는 그냥 의사 환자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정유라 아이 돌잔치 때 갔죠? 제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출산에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환자 이상의 관계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출산을 아는 그 아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아니 됐고요. 환자 이상의 관계라는 건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독일로 갔을 때 정유라가 네, 약 어떻게 먹으라고 편지를 쓴 적도 있죠. 그거는 그 정유라의 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확인만 해주세요. 메모지를 작성해서 준 준 적 적은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환자 이상의 관계라는 게 자꾸 부인하시는데 아닌 것 같고 박채윤 전화번호가 본인 핸드폰에 입력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재, 예, 그 아까 중국에서 고위급이 치료받으러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 네. 누구죠? 어, 등소평 딸이에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 서창석 증인 누구예요? 좀 아실 분 아실 텐데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문제가 혹시 될 수가 있어서 예. 혹시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증인은 그 고위급이 온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희 그 처남이 화장품을 중국에 그 수출하려고 진행 중이었는데요. 예. 그 에이전시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서창석 증인 누구한테 들었어요? 박채윤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처남의 누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YJ콥스 메디컬 대표이사인데 예.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예.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원래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박채윤 씨가 산부인과 과장실로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누구 소개받지 않고. 네. 근데 왜 이임순 증인 소개받고 왔다고 말을 바꿨나요? 바꿉니까? 바꾼 게 아니고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곰곰이 생각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화 기록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 제가 퍼블릭에다 그럼 처음에는 이임순 소개로 온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무작정 왔는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해봤더니 임수 소개로 그런 것 왔더라. 같아서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 우리 김장수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그 정정 보고를 2시 57분에 경에 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게 언론에서나 다 1시 반경 전에는 다 알았거든요. 너무 늦게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직무 태만 아니신가요? 최초의 그 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13시 04분에 간단히 좀 해주세요. 해경청 상황실장이 우리 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한테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히 좀. 370명을 구조했다. 그 190명 승선 중이다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아까 그 통영호 오는 거를 막을 그 윗선은 국방장관 아니면 합참의장밖에 없어요. 둘 중에 누가 막았어요? 그거는 그 군령권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행정입니까? 그러면 네, 국방장관이네요. 군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네요. 총장 아니면은 장관 아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김영재 증인 본인이 아, 그거는 알았습니다. 네, 저희 그 Y 제이콥스 메디칼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특허 받은 거를 네. 아쉽게도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신경외과. 맞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화입니다. 먼저 김영재 증인께 네. 중동 진출과 서울대병원 피부미용센터 관련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 좀 주세요. 이 자료를 여기 8개요.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네. 그 진위 여부는 금방 가려집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이것 좀 갖다 주시고요. 김상만 증인, 아까 오전에 처음에 최순실 공황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요청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최순실의 비서라는 전화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뭐라는데 아직도 기억 안 납니까? 그 친구는 항상 안 비서 불렀기 때문에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오전에 물어봤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알아보려고? 아니 저는 그러면 저에게 따로 이름하고 그 연락처 이름은 모릅니다. 진짜 안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네. 주시고요. 최순실이 입국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김상만 증인이 모른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순실이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개입된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황장애 진단서를 꺼내줄 수 있냐고 요구했다면 누구인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김상만 증인. 아니 그 증인. 네. 아니 정확하게 아니 의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도 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료 그래서- 없이 진단서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이죠. 제가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부탁을 지금 해줘.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최순실을 그 진단하거나 진료했던 정신과 선생님한테 했던 기록이 있느냐. 그래서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그러니까요. 겁니다. 대리 처방도 당연시하고 진단서 허위 발급도 당연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의사의 자격이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의사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또 묻겠습니다. JTBC 관련해서 꼭 고발을 하라고는 안 했지만 당시 언론 보도 관련해서 정말 민정수석실과 통한 적 없어요? 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저도 그 황당해서 아까 제가 김영재 원장님 오늘 처음 봤다고 그랬고 두 번째 그걸 처음에서 그 기사를 릴리즈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이 청와대를 지금 잘 못 들어가는 형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격했어요. 의무실장하고 그 대통령에 관한 건강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내가 보던 그 차트가 JTBC에서 노출된 것 같다. 이게 의료 의무 기록인데 이게 처음에서 릴리즈를 한 건지 그런 걸 내가 잘 모르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상만 증인이 전화했다는 차은병원 측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대질해도 괜찮게 다시 나오시는 네, 거죠. 예, 괜찮습니다. 네. 공황장애 진단서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 민정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자문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냥 알려면 불가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고발해야 하는 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박근혜 대통령과 진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김상만 증인의 인터뷰를 쭉 보면 계속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정확히 뭐 착각이었다, 아까와 같이 자필로 해놓고도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그렇게 적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필 부분도 그것은 조사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가 팩트입니다. 네, 그때는 잘 기억이 차트를 나지 제가 확인을 않았다고 못했기 변명하고 늘 이렇게 회피해요. 얘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장수 증인, 아까 통영함 출동 문제와 관련해 그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이 아니다, 그 부분에 본 의원에게 아니라 유가족이 여기에 있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12월 9일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오늘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의원이 아닌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정중한 사과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사과 한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통행함 지시와 관련해서 깜이 아니라라는 말이 유족에게 결례가 됐다는 그 윤소아 의원님의 지적에 제가 겸허하게, 정말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있습니다. 또 안보실장이 그 말은 안보실장이 지휘 통제 체계상 지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음을 좀 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소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수 정께서는 세월호 정정 보고를 2시 57분에 다시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예, 한 뭐 그래도 1분 이내에 압축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시 04분에 위관리센터가 진도 행정선에 190명이 승선 중이다 추가로, 그러한 보고를 받고 제가 해경 청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안보실장인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90명을 추가로 구조해서 현재까지 구조 인원은 368명이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그 위관리센터 상황실에서 13시 30분경에 190명을 태우고 온다는 그 팽목항에 들어오게 돼 있는 그 진도 행정선이 예정된 시간에 입항하지 않기 때문에 해경에게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4시 23분에 해경으로부터 구조 인원에 착오가 있다라는 최종 보고를 받고 제가 이거를 다시 대통령님께 14시 50분에 보고를 하고 14시 57분에 대통령부터 큰 질책을 제가 받게 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김장수 증인. 네.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고 네. 대통령께서도 상황실에 내려가지고 또 보고를 받으시는 것도 상황실의 그 임무 수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라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예. 국가안보실장의 유선 보고가 오후 1시 넘어서야 이루어지죠. 유선 보고는 10시 15분부터 이루어집니다. 10시 15분부터 이루어져서 예. 잘못했다는 보고, 잘못 보고한 거 368명 구조했다는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게 1시죠. 잘못된 보고 그러니까 1시 16분? 190명을 구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거 1시 16분입니까? 잘못된 보고했다 하는 것은 14시 50분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요.
보고를 정정 보고를 한 것이 14시 50분이고요. 예, 대통령한테 질책받은 게 14시 57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잘못 보고한 걸 지금 묻는 건데요. 13시 13분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11시 22분에 148명, 11시 26분에 161명, 11시 20분에 169명, 12시 24분에 179명 보고 받을 때마다 9명, 10명씩 이렇게 겨우 구조하는데 52분 만에 191명, 200명 가까이 구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어지십니까? 상황 관리,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잘못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해경청 상황실로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보실장이 상황 관리,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나서 2시 20분에 정정 보고했고 예. 그리고 2시 57분에 질책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 그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번복했죠? 그 말은 지금 워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인터뷰할 때 워딩이 마치 없다. 적극적인 구조에 나섰던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늘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어, 전체적으로 그때도 그런 잘못 기억이 보고를 하거나 정정 보고하거나 아니면 잘못 말하거나 상황 관리 전체가 안보실장한테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역시 이 안보실장도 없다는 거예요. 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리고요 혼란만 주었고요. 예, 유리창 오히려 대통령한테 혼란만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컨트롤 타워다 아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정법상 책임 기관이 어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뭐 컨트롤 타워다.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대통령도 제대로 대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아이들 25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304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송구하게 우위로 보고를 생각합니다. 했는데 예. 그럼 대통령이 지시한 게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머리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머리만 하고 있는 대통령을 쫓아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무슨 대처를 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한다. 회의를 해야 한다. 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비서실장이 달려갔습니까? 안보실장이 달려갔습니까? 메르켈 총리 2015년 7월에 젖은 머리 그냥 막 머리가 다 마르지 않은 채 달려가는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총리든 위급한 상황이 오면 위급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대목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머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안보실장, 비서실장 왜 달려가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연민이 있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죽어가는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뭐 철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대통령, 우리 대통령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보실장, 비서실장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도대체? 할 말이 있습니까? 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을 잃은 나머지 유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죄 지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정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오병희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혹시 보셨습니까? TV에서?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보지 네, 못했습니다.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의 그 등장으로서 그 분당 출신 이 정진엽, 서창석, 전상훈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계에 벼랑간 등장하게 된 배경에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있다. 지금 의원인 최경환 의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소문 들은 적 있으십니까? 소문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서창석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뭐 말씀하시고 싶었죠? 두 분이 어떤 관계라고요? 친인척은 아닌데 친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친합니까? 동창입니까? 제가
제가 알아봤는데요. 쉬는 시간에. 네. 본인한테는 직접 연락이 안 돼서 네. 그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알아봤는데 최경환 장관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요. 부인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랍니다. 친구랍니다. 부인하고 네, 네.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2013년 7월에 오병희 전 서울대 원장님께서 그 정진엽, 서창석, 전상훈 그 선생님들 모두 보직 해제를 하셨죠. 아니 그 세 분을 다 보직 해제를 한 것은 아니고 네. 리더십이 바뀌면 캐비넷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두 분의 인사는 바뀐 분당 서울대학교 이철희 원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벼랑간 이렇게 이분들이 세 분이 이렇게 아주 약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 원장으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어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만. 임순 서창서 원장님 두 분이 서로 지금 이렇게 김영재 그 원장의 등극에 누가 관여를 했느냐를 갖고 서로 미루는 것을 보시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네, 전혀 아시는 게 없군요. 저 아까 오전에 아까 이 전번에 그 지금 가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잠깐 제가 설명하고 지나가면은 그 강남에 있는 가장 유력한 그 성형외과 의사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려고. 그래서 필러를 넣고 모양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근처에 코나 입주위에 그 필러를 했을 때는 반나절 내지 이틀 동안 칫솔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학용 이거 그 의료용 가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영재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근데 몇 년도 바꾸셨습니까? 거의 20년에서 한 15년 정도.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영자 사건 나고 바뀌신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2001년이거든요. 이영자 사건이. 그 전인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 이름 그냥 쓰셨고요. 네. 근데 그때는 병원 이름이 뭐였습니까? 김영재 의원 똑같습니다. 이름 바꾸시기 전에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름이 김영복이었는데 어떻게 김영재 의원이라고 처음에 그 하셨습니까? 설립할 때 제 이름이 조금 부르기도 그래서 김영재로 바꿨는데 학회를 가거나 어딜 가면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김영복으로 나와가지고 환자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원래 김영복인데 김영재가 되신 게 아니에요? 네, 김영복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김영재로 많이 말씀이 알고. 좀 이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 바꾸고 병원 바꾸고 한 것이 그 이영자 사건에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바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쭙겠는데 아까 뭐 5번이라고도 하셨다 10번이 좀 안 된다고도 하시면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부인하고 또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가서 그 피부 관련된 얼굴에 관련된 그 컨설팅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저희가 드리는 화장품이 혹시 트러블이 났다 그래서 왜 트러블이 났나? 그 선생님들은 의료 서비스가 돈의 모든데 그 돈은 받으셨습니까? 시간이 돈인데. 뭐 가끔 금일봉은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병원 차광렬 원장님께 이제 마지막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병을 만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서 이런 치료를 고가 치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늘려오셨는데 본인은 사업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학회도 많이 다니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과학자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폴리페서 아니고 예, 존경하는 손혜원 님 수고했습니다.